반도체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같이 동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형주 흐름을 좀 따라갔었다가 특징을 일관되게 잡기가 좀 어려운 소부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밸류체인 시장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이슈가 되는 좀 기대가 있는 게 경구용 인슐린, 먹는 인슐린. 이게 경구용 인슐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내에서 경구용 인슐린 개발로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같이 동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형주 흐름을 좀 따라갔었다가 오히려 오히려 약세 흐름으로 돌아서 종목들도 꽤 있고요. 종목에서 차별화되게 움직이고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테마에 따라서 종목의 순환매가 좀 너무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소부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안정감이 좀 덜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부장 종목들 중심으로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과대했거나 저평가된 종목들이 다시 좀 반등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 코스닥 활성화 쪽에서 보게 되면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수급에 대한 영향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싸져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싸져 있다라기보다 단기 낙폭이든 아니면 중장기 관점에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은 좀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에 TPU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은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나타내면서 또 이쪽으로 수급은 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선택이 다양화됐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특징을 일관되게 잡기가 좀 어려운 소부장 지금 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 쪽 그리고 장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TPU 관련된 밸류체인이 좀 쉬어갈 때는 이런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고 이런 게 좀 반복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TPU라는 시장, TPU 밸류체인 시장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TPU와 그리고 그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오히려 낙폭 과대가 낙폭이 좀 강하게 나올 때는 또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게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은 저는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목들이 결국은 오랜 어떤 그런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에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은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인데요. 이스페타시스는 TPU의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실 이 종목 차트상으로는 올 연초부터 아주 빠르게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짧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작년에 이제 2차전지 소재업체인 제이오인수권으로 한참 진통을 겪어서요.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급락했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철회 의사 이후 주가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주가는 일정 부분 회복은 했고 그 이후 거의 하반기 들어서는 주가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그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주가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TPU 밸류체인으로 인해서 주가는 목표가는 좀 더 위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만 결국은 내년도 실적으로 TP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매출은 1조 4천억 원대로 연간 28% 증가세,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로 OPM, 영업이익률을 20%를 웃돌 것으로 보여지면서 실적 면에서 일단은 빠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TPU 물량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경우에 이에 따른 스토리 자체가 워낙에 좀 견조하고 수요의 견조함과 그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은 지금 공급 물량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서로 유도하고 있는 바이고 지금 PC 업체라든지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쪽은 아직은 아니지만 뭐 PC 태블릿 쪽에서는 업체들도 계속 가격 상승의 이유를 기존 우리 소부장 네. 소재 쪽 부품 쪽에서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이야기하는 만큼 그만큼 핵심 부품, 핵심 소재 쪽에서는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은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한 종목 정도 좀 큰 종목, 시총 큰 종목 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강세장이 12월을 좀 지배할 경우에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 소부장 종목들이 네. 좋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최근 흐름은 리노공업도 말씀드린 대로 뭐 소켓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최근 그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AI 추론과 그리고 말씀드린 ASIC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확대에 따른 고성능 IC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 이에 따른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뭐 반도체 부품주 중에서는 여전히 시장 탑픽으로 좀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최근 트렌디하게 가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 낙폭과대 뭐 장비주 쪽으로 본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장비주 쪽인 뭐 HP, SP 그리고 파크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거의 하반기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아마 올해 말이나 연초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서는 낙폭과대 또 대형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장비주 쪽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국내 캐파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시장이 제1형 당뇨병 시장이 전체 시장 90%고 네. 제2형 당뇨가 한 10% 정도인데 2형 당뇨는 예. 이제 선천성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췌장 그 보통 1형 당뇨 같은 경우에 그 췌장 그 분비 호르몬 이런 쪽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인슐린이라는 게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서 에너지원으로 하게 되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 장애라든가 고혈당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인슐린을 투약을 해줘야 됩니다. 당뇨 환자 엄청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형 당뇨병은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은 생명 유지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2형 당뇨병은 그 혈당 조절 실패라든가 췌장이 휴식을 제대로 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먹는 약으로는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췌장 기능도 저하되면서 외부 투약으로 췌장을 휴식하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 췌장이 이제 계속 휴식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그 특수 상황 임시라든가 수술에도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 임시성 당뇨라는 게 있고 네. 또 수술 전후로 빠른 혈당 조절용으로도 그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올해 그 지난해 인슐린 전 세계 글로벌 인슐린 시장이 42조 시장이고 엄청 큽니다. 그리고 올해가 46조 그리고 2030년 정도 가면은 56조 시장으로 보는데 일부에서는 120조 시장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성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워낙 커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주요 트렌드 자체가 현재는 다 그 펌프성 쪽으로 그쪽이고 또 바이오 시밀러도 확대가 되면서 뭐 건구형 주 일행 제형 개발도 좀 발달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제 감염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그 매일 주사 매일 맞아야 되니까 이건 또 그 비만 약이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매일 맞아야 되니까 매일 주사 고통과 감염 우려가 있고 또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계속 이렇게 꽂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사회적 낙인이란 치료가 지연되는 그런 거 있다 보니까 경구용 인슐린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편의성이라든가 복약 수능도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봐서 경구용이 상당히 혁명적 대안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은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구용 인슐린 시장이 40조 이상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대략 경구용 인슐린 잠재 수요만 6천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경구용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은 최소 연 한 12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그 신약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구용 인슐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술적 장벽이 있습니다. 위산이라든가 소화 효소에 분해가 돼버리고 고대 분재로 인해서 장 점막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또 이제 이게 경구용을 만들어 버리면 워낙 그 흡수율이 낮아가지고
API가 많이 필요해요. 원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져 버리면 사업성에도 안 맞고 원가 상승도 하면서 이게 또 기술적 장벽 때문에 다 실패가 사례가 다승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음식이라는 개인차로도 흡수량이 불규칙하고 그 절당 쇼크 또는 그 조절 실패에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개발이 되게 어렵고 다 실패했습니다, 여지껏.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제약이 이를 이제 최근에 기사가 그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업보고서안에 경구용 인슐린 그 임상 비용을 9억 2천만 원을 책정을 해서 이게 지금 가셔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삼성전자제약은 주사제를 경구용을 바꾸는 그 에스페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생체율을 상당히 높은 생체를 가지면서 원가 경쟁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간목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고 간의 그 자동 혈당 조절 기능 등의 이런 그 위험을 감소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사노피라든가 일라일리 노보네스크가 글로벌 인슐린 탑3예요. 거기 그 기업들과 좀 파트너십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그 전 세계 그 경구 인슐린 개발 현황을 보면은 오라메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임상 3상에서 실패했어요. 23년도에. 3상까지 갔다가. 네, 그리고 2형 당뇨병을 목표로 했지만은 지금 실패했고 노보네스크가 지금 1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개발이 좀 근데 그 당에 되게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 SNF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침투율이 낮아가지고 원가가 너무 높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바이오콘이라든가 오릭스 테라피 특징들도 지금 임상 초기 단계에 있는데 다 난관에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은 인체 소화 과정에서 인슐린의 여정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구용 인슐린 캡슐 형태로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위장 내에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죠. 위장 내 안에 그 산과 효소가 있으면은 이걸 인해서 인슐린이 다 분해가 돼버리고 다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분자가 좀 크기 때문에 장 점막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그 개발했던 것들이 다 그 낮은 장 점막 투과로 인해서 충분히 간까지 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 인슐린이라는 게 그 인체에서 생성이 되면은 간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흡수량이라든가 속도도 조절이 어려우면서 정밀 조절도 어렵고 그 저혈당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지껏 다 그렇게 다 실패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이제 경구용 인슐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삼천전자제약이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그 인슐린 그 간에서 보니까 그 췌장에서 간목맥으로 인슐린을 이제 보내고 그게 간에서 어느 정도 한 80% 정도 간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신 혈관으로 보내는 게 이게 이제 자유로운 인체 경로거든요. 근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직접 꽂다 보니까 저혈당이라든가 비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그거를 이제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인슐린 경로가 이 그 위에서 간목맥으로 보내고 그거 다시 전신 혈관을 보내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인체 경로와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지금 그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코팅률이 흡수율도 좋고 코팅률이 좋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 대비해서도 노보노디스크는 60분이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분해가 돼버리는데 삼천전자제약은 60분이 지나도 상당히 높은 흡수를 가지고 있고 흡수율 자체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임상 단계의 그 휴먼 데이터에서 이제 그렇게 공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슐린 기업 중에서 제가 혹시 삼천전자제약 말고 좀 다른 데가 어딨나 좀 찾아봤어요. 네. 일단은 삼천전자제약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반으로 에스페스 플랫폼으로 이제 그 전임상 성공했고 글로벌 1상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임상 1상 신청 들어가면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임상 안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임상 1상은 안 들어갔어요. 아직은 전임상은 끝났어요. 네. 그리고 비용을 책정했으니까 아마 이게 공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디아콘이라든가 넥스턴 바이오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둘 다 오라메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을 도입해서 투자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그 오라메드는 23년도에 임상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임상 3상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그 바람에 이제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경구용 인슐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라든가 다 중단되고 동력이 상실했고 기타 관련 기업도 그 비인슐린 경구제들은 있어요. 뭐 비만 당뇨제, GLP-1을 비롯한 그런 거는 있는데 뭐 항미양품, 대용제약, 뭐 동아에스테, 디엔제, 파마텍 등은 다 경구용 인슐린은 아니에요.
그 당뇨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주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국내에서 경구용 인슐린 개발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곳은 지금 삼천당 제약이 유일하다. 아까 제가 그 3부 네. 그 분기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 그 경구용 인슐린 임상 일상 연구 개발비로 9억 5천만 원이네요. 9억 5,361만 원 반영이 확인됐고 이게 이제 회사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경구용 인슐린 제제의 그 임상 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진행 중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자세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해서 뭐 그 위산 보험이 12장 흡수를 통해서 투약 15분 내에 약효 발현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22년부터 이제 선행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통화 동부와 본계약 추진을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뭐 얼마 그 애로 된다 이게 있었다가 그 임상 일상 이후에 다시 뭐 진행 그 논의를 한다 이렇게 좀 바뀌었었고 그리고 그 시장이 이거 그 삼천대 제약이 경구 인슐린을 하는 의미 자체는 미국 오라메드도 임상 상승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워낙 개발 난이도가 높은데 회사에서는 상당히 지금 자신한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 피하고 언론 보도에서 봐도 추후 공시라든가 보도자를 통해서 알리겠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의 그 이제 다른 거 뭐 많아요. 뭐 그 바이오시밀러부터 해서 GL 세마글루타이드 뭐 트리제파타 등등 모멘텀 많은데 오늘은 제가 경구용 인슐린에 네, 대해서만 네.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경구 인슐린의 그 제품명이 SCD 그 0503이에요. 여기 이제 그 전 임상과 그 휴먼 파일럿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반응 없이 잘 됐고 임상 1상 IND 신청 준비 중인데 이건 공시사항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게 그 왜 이렇게 지연이 됐냐라고 그 언론 기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원료 의약품 그 DNF 이슈가 좀 해결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3 아까 사노피, 일라일리 그리고 그 노보노디스크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에 공급하는 곳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보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거기를 빅3를 피한 곳과 이제 원료 공급을 좀 진행을 해서 거기 해결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 일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정성과 초기 데이터 유의성 그리고 이유와 다국가 쪽에서 이제 잘 나오면은 그 2상 생략하고 3상 직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3 외에도 그 뭐 파이자라든가 GSK 이런 쪽에서도 파트너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동사하는 특징이 아일리아 발료시밀러는 네. 프로피시어를 하거든요. 50대 50. 그 경구용 인슐린도 그렇게 프로피시어를 가정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아까 40조 시장인데 프로핏 쉐어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네. 50대 50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인슐린도 그렇게 네.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 규모를 한 40조를 한 120조까지 보는데 예전에는 삼천당 제약이 경구 인슐린 그 1형 당뇨병 시장에서 10조 정도 매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되면은 그리고 2형 당뇨병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1형 당뇨병 시장에서 10조 매출도 얘기하는 것도 시장에서 안 믿을 텐데 지금 아직 그 개발도 안 되는데 2형 당뇨병 시장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주사를 꽂는 그 고통으로부터 공포로부터 해소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회사 비전 자체는 28년도면은 그 허가 신청 또는 임상 3상 단계는 갈 것 같다. 제가 그 삼천단작을 처음 봤을 때는 경구용 인슐린 모멘텀을 2030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2년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 1상 IND 신청은 다소 좀 지연된 거는 사실이지만 이 그 3상이라든가 지금 허가 신청 단계까지 품목 허가 신청 단계까지 가는 데는 제가 생각했던 거 2년 빨라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을 그때는 그 삼천당 제약을 투자 포인트를 와일리아 발리시밀러를 캐시카우로 보면서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그리고 또 계량 신약 그리고 또 트리파타이드에 대한 계량 신약 개발을 통해서 뭐 일라일리와의 어떤 그 협업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줬는데 경구용 인슐린은 나중에 정말 큰 걸로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그 투자 포인트로 드디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시장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개발 성공만 하게 되면은 뭐 매출이 조 단위 이상 뭐 10조 단위 이런 식으로 찍힐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복약 편의성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형 당뇨병 시장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시장도 상당히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이제 그 반려동물용 경구용 인슐린 사업도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용과 별도로 지금 현재는 마우스 전임상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개 대상으로도 지금 그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파트너 사업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농식품부 주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랑 그 반려동물용 쪽으로 양쪽으로 투택으로 경구용 인슐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경구용 그 임상 1사 IND 신청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모멘텀을 발생해서 뭐 주가에도 상당한 상승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